너 꾀꼬리는 어떻게 울어? 꾀꼬리 어떻게 우냐고. 꾀꼬 꾀꼬 뭐냐고. 꾀꼬리가 어떻게 이게 꾀꼬 꾀꼬 꾀꼬리 노래 그만해. 이런 노래도 있잖아. 내가 잘못했어. 아닌가? 꾀꼬 꾀꼬 그만하라고.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긴 제발. 한데. 네, 요새 좀 당신이 내 채널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목소리 요정, 목소리 요정이. 목소리만 나오니까. 제가 저번에 라이브 할 때 그 말실수를 한 번 해서 사람들이 놀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애기 아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다가 이게 섞인 거예요. 똑똑거비 같은 마누라 있어? 네,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떡두 마누라 그래가지고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큰일 났다. 너무한다. 진짜. 아 이거 떡도 마누라? 떡두 마누라, 떡두꺼비 마누라라고 뭐가 사람들이. 좋네요, 떡도 마누라. 떡두꺼비 같은 마누라 이렇게. 미안합니다. 여신은 못 만들어줄 망정. 목소리 여신. 이에 여신 탈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속엔 늘 영혼을 다하는 방송 얼음공장 TV. 당신 예전에 저 처음 이제 우리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해줬던 얘기, 그 얘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제 어떤 잔머리 굴리거나 편하게 먹고 살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둘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현실이 막막했죠. 그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연봉을 높이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 있죠. 자산의 증식이 한계가 있고 결국엔 부동산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거의 이제 뭐 처절한 마음으로 부동산 경매를 배우러 갔었죠 그때. 당신이 나 만났을 때 이제 전 놀라게 된 게 뭐냐면 노동력으로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갈아 넣었잖아요. 저 거의 그리고 밤새 건강했었고 건강이 다 상해 왔고 그렇죠. 막 이틀 밤, 지금도 3일 밤 지금도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죠. 네. 그래서 나는 그 사실에 분노했고 지금도 생각하면 짜증나요. 특히 그 당신 회사에 그 있잖아요. 그 제가 아직 퇴사를 안 했어요. 아 제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렇게 갈아 넣은 사람들이 결국 오는 데가 여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사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갈아 넣었던 사람들. 이 내 수강생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있겠죠. 당연히 나도 좀 돈 좀 쉽게 벌어보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잘 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다 안 되고 짜증나고 억울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비아냥거리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제일 못난 인간들이 하는 짓,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거 하라 그래요. 그분들이 밑에 깔아주는 거니까. 그건 팩트예요. 잔인한 얘기지만.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 이 투자하는 게 되게 쉽고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절대 쉬운 길이 아니고. 근데 그 얘기해도 그걸 안 해보면 모르는 거지. 남 일은 다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좀 해봐라. 해보고 얘기를 하자. 그러고 싶지. 근데 근데 이게 여보게 약간 이해도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되게 일종의 고백이죠.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편이 돈을 좀 벌어요. 남편이 좀 이 돈을 좀 잘 버는데 와이프가 집에서 아기를 혼자 봐. 그러면서 독박 육아라고 막 힘들다 그래. 그러면 야 저게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힘들지. 집에서 어쨌건 쉬면서 애 보는 건데 저거 남편이 더 힘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랬었구나. 옛날에 저 몰랐으니까요 해보니까 진짜로. 어때요? 개소리. 쉬면서 얘기 보는 거는 아니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달라요. 어떻게 쉬면서 얘기를 예, 그냥 아예 휴식이 없어요. 음. 아이를 본다는 건 휴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박 육아는 진짜 그냥 힘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남편 수익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란 애도 내가 안 해보고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내 분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아빠가 육아를 같이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구조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제 채널을 보는 분들 중에 자기를 갈아 넣어서 노동소득을 통해서 과장님, 부장님 굽신굽신 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자기를 갈아 빻아 넣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근데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 여러분 다 일로 오게 돼 있다고요. 아니 이게 맞잖아요. 방법 없어요. 그냥 내 몸만 아작이 나는 거예요. 나 그때 건강 나갔었죠. 당신도 솔직히 그때 많은 걸 잃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당신 꿈이 이루어지신 게 아니잖아요. 당신 꿈이나 내 꿈이나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지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란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노동력으로 승부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그런 게 있더라고. 인정욕구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되게 열심히 일한 것들을 이제 주변 동료나 선배, 후배한테 인정을 받고 거기서도 성취감을 얻고 이제 그런 것 때문도 한몫했겠지만 근데 이제 깨닫는 거지. 해보면서 이게 회사는 되게 좋아지는데 나는 점점 몸이 망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제 뭔가 보답받는 게 없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 당신이 이제 그 얘기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사실. 왜냐면 내 채널과 나란 사람한테 결핍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인간끼리의 그 애정, 그리고 자기 직장 안에서의 자기 직책에서 오는 만족감, 사회적 지위, 동료애 이런 게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난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나눠주고 심어줬죠. 그래서 비난하고 욕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쨌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때랑 좀 다른 게 요즘에는 그래도 워라벨이라는 말. 그쵸. 나 때는 진짜 주 52시간 이런 거 없었거든요. 거의 한 새벽에 나가서 밤에 퇴근했으니까. 그리고 요즘 MZ 세대들은 또 다르기도 하고. 나 그분들은 몰라요 사실. 제가 이제 함부로 그분들한테 방송 잘 안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꼰대인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도 당신들 결국엔 다 일로 오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화에 오를 수도 있어서 맞아요. 일정 부분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구나라는 걸 느낀 사람들은 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내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처절함과 그 내가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냥 그런 게 있잖아. 네. 되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과 괴리감과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달아 없어지는 그 느낌. 더 이상 나는 한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내 꿈은 전혀 가까워지지 않은 그 느낌. 근데 나 되게 정말 열심히 해서 알아요. 직장 안에서 어느 위치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해도 그 고액 연봉자까지 그렇게 갔죠. 해도 네. 이러는 거야. 부모님이 상가를 사주셔서 월 300씩 나온대. 맞아. 근데 그 친구 너무나 즐겁게 살거든. 월급 다 쓰면 되니까. 그냥 너무 우리 편하게 모아야 되는데 살고 다 써야 너무 되잖아. 재밌게 살고 나는 재미보다는 나 너무 그냥 힘든 거야. 이거를 내가 목표한 바를 다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확실한 건 몸의 한계가 먼저 온다는 거. 그죠? 근데 내가 있던 직종은 워낙에 밤도 많이 새고 했어서 근데 좀 더 했던 것 같아. 그거를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네가 머리가 덜 좋은 거야. 뭐 네가 거기서 최고가 되지 못해서 그래. 그 안에서 1%에 들으란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난 싫어요. 근데 그건 직장에서 많이 하잖아. 네가 열정에 부족하다. 난 그냥 거기 자체가 너의 틀려. 열정을 갖춰라. 네가 뭔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열정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래, 나 그 얘기를 맨날 문제가 들었어요. 내가 있구나, 나 같은 학교 나왔던 그 상사 있잖아요. 걔가 맨날 나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뭐 개잡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새벽에 나와서 업무를 미리 준비해라. 미리 나와서 책도 보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주말에 나와서 채워놓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나한테. 끝내놓고 불러놓고 앉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핑계는 뭐 후배니까 챙겨준다, 상사니까 챙겨준다는데 결국 너 때문에 내가 일이 늘어나고 짜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요. 니나 그렇게 해. 왜 나한테 난리야. 나는 왜 나보다 못한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걸 이룰 수 있는지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걸 세상에 나와서 겪을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떤 기업 성장에다 다 꼬라박고 있잖아요. 난 그게 싫어서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외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있는 따뜻함과 소중함들을 패싱해 버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당신이랑 대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되찾았죠. 난 근데 내 채널에선 그 얘기가 하고 싶어요. 근데 당신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지금은 큰아들 같은 느낌으로 둥글둥글하게 우리 집 큰아들. 인간답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그것도 잘난 체잖아요. 왜냐면 나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남들도 운이 좋으란 법은 없어요. 운이 좋으려면 운이 좋은 거를 내가 이제 가져오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계속 하고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운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선 그 얘기가 오빠가 들리지.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난 그거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 근데 나는 오빠가 열심히 한 거에 반해서 많이 못 가져오는 거라고 봐. 당신이랑 결혼했으면 뭐 대충 사실 많이 잃었죠. 옛날에 다 포기했던 부분들이니까.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정 이뤄보니까 이게 가정 일어나고 우리 아기를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난 돈 하나 보고 달렸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되게 멍청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돈만 보고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돈만 보고 살아도 목표를 이룰까 말까요. 이게 어느 정도로 치열하냐면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시장이 돈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가 뭐라고 돈만 보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몰랐던 게 뭐냐면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은 나랑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냥 좋아 보여요. 근데 나처럼 독하게 할 수 있을까? 나처럼 다 내팽겨치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변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건 알아요 사실.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는 방법을 사실 나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할 거라는 걸 아는 거지. 네 인생이랑 바꿔야 되거든요. 안 하겠죠? 근데 난 지금도 방법들을 보여요. 근데 이제 함부로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뭐 아마 우리 지금 이 대화만 들어도 동감되시는 분들이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그렇지 힘들고 않을까? 답답하지. 왜냐면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90% 이상은 느낄 테니까. 굉장히 극과 극으로 많이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느낄 것 같아. 당신 나 그 봤잖아. 이번에 나 차 보러 갔을 때 차 예약하니까 지금 대기 시간이 1년 반에서 2년. 근데 내가 대기 번호가 수백 번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누구는 돈을 못 써서 안 다리고 우리 그리고 그때 그 백화점 갔을 때 차량 발레 타는데 차 봤어요? 거기 다 슈퍼카 외제차 줄줄이. 거기가 사람이 밀려가지고 우리 그때 매장 하나는 못 보고 왔죠. 샤넬인가 못 봤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누구는 인생 즐기고 누구는 옛날에 우리처럼 갈아놓고 있고 그럼 최소한 누군가 이 다리를 건너는 법에 대해서 실마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마리를 주는 것조차도 컨텐츠로 꾸며가지고 예쁘고 되지도 않는 얘기 갖다가 너무 떠들어대니까 해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니까 난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넘어보니까 이 다리는 깔끔하고 예쁘지 않아요. 진짜 더럽고 추잡하고 그래요. 그 얘기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당신. 제가 열심히 목소리 여신으로 제가 열심히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한번 커피 거의 다 마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여보 이거 약간 비커 같지 않습니까? 비커.